자, 그러면 김재동 씨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시작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자, 6대 긴급 현안 해결을 위한 토크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주십시오. 소등! 즉각 퇴진하라! 총리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오래 하려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합니까? 네, 존경합니다.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최순실 씨를 정말 모릅니다. 모릅니다. 알지는 못합니다. 모릅니다. 진짜 돈 안 준다고 막 쓰는구나. 이거 바로 또 해요, 내가? 자꾸 진짜.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앞에서 뭐 행사를 많이 했대요. 그죠? 네. 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야기는요. 다른 분들하고도 함께 오셔서 여기 뒤에 보이시죠? 박근혜 적폐 6대 긴급 현안 언제까지 해결해야 하나, 촛불의 힘으로 즉각 해결, 탄핵 판결 전까지 해결, 정권 교체 이후 해결 이렇습니다. 즉각 해결해야 한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 네, 나머지는 조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을 것 같으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지금 모여 계신, 제가 아까 바닥에 잠깐 앉아서도 봤거든요. 바닥에 잠깐 앉아서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때 계속해서 있었는데요. 진짜 엄청 춥습니다. 그죠? 특히 바닥에 앉아 계시면 더 춥죠. 바닥에 앉아 계시면 안 추우세요? 괜찮아요? 네. 바닥에 앉아 계시면 더 추우니까 이렇게 추운데 옆에 함께 앉아 있는 민주공화국 시민의 동료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기는 박근혜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선언에서 지금 마이크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잠시 듣겠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통일연세 총학생회, 행동하는 여인, 애국한양, 얼룩말 연구회, 민족건대 총학생회, 전진숙명, 제가 이름을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루즈핏을 입히다 앙투, 저건 아니구나. 네, 자,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그러면 구호 한번 외치고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야 크리스마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구호 이거 하나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는
건설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를 석방하라. 청와대는 박근혜를 석방하라. 청와대는 어린 시절 친구인 최순실과 박근혜가 만나게 하라. 그럼요, 어린 시절 친구 만나는 것만큼 좋은 기회가 됐는데 둘이 같이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함께 하실 분들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있습니까? 영상 하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 피해 규모, 부분과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요 법률 위반 과정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을 이용하여 대기업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득표수 299표, 234표. 그리고 민주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출마는 당국입니다. 비록 많은 것이 무겁고 촛불 국민 만세! 23번 오영석 엄마 권미아입니다. 앞으로는 언론들이 더 해줄 일이 많아요. 진정한 자유의 표현도 못하고 억압받았는데 우리와 같은 그런 이렇게 소외된 마음 그리고 한층 더 국민들한테 신뢰 받으려면 더 열심히 발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빛고운 사랑의 추억이 남아있네. 그대와 함께한 빛났던 순간 지금은 어디에 머물렀을까. 어느덧 혼자 있을 준비를 하는 시간은 저만치 우두커니 서 있네. 그대와 함께한 빛났던 순간 가슴에 아련히 되살아나는 11월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빛고운 사랑의 추억이 나쁘기네. 네, 잘 봤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진짜 많이 오셨다. 진짜 안 추우세요? 괜찮으십니까? 네, 옆 사람 한번 안아주세요. 네, 모르는 사람 안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세월호 참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유가족과 함께하는 4.16 연대 상임운영위원 박래군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농민 백남기 씨 큰딸 백도라지입니다. 먼저 예, 세월호 참사 그리고 특조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예. 네.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추려고 하는데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언젠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숱한 의혹들, 뭐 별별 의혹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세월호 가족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올림머리를 하고 있었다, 또 다른 어떤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목숨이 죽어가는데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만 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7시간이 이제 밝혀지면 마치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죠? 그 시간에 국가는, 이 정부는 죽어가는 국민들을 아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구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세월호가 침몰하는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져 갖고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정부가 아주 악랄하게 방해를 했어요. 최근에 드러난 듯이 김기춘, 한교안, 우병우 이런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를 했죠. 그런 거 아시죠?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밝혀내야 될 그런 과제들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가장 많이 우리 유가족분들 그리고 아이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세월호 참사를 하고 나서 특별법을 만들 때 650만 명의 국민이 서명을 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사상 유례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도 전국에서 한 100여 군데 그 모임이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 모임이, 자발적인 모임이 지속이 되면서 세월호를 잊지 말자, 세월호를 꼭 밝히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서명 받은 것만 1000만 명이 좀 넘고, 노란 리본을 우리가 배포한 것만 1000만 개가 넘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수 있는 것만이죠. 자발적으로 한 것까지 다 따져보면 더 많을 겁니다. 이렇게 지켜왔듯이 앞으로 잊지 말고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해서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공범자들을 우리가 밝혀내는 겁니다. 공범자들을 밝혀내고 그들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여태까지 이런 참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처벌이 정말 미미했어요. 그 말단 공무원들이나 말단 직원들만 처벌하는 것에서 끝났잖아요. 그죠?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를 책임지고 구속된 사람은 딱 한 명 있습니다. 123정 김경일 정장 외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이거 밝혀내고 이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된다. 공직에서 퇴출할 사람은 퇴출하고, 처벌할 사람, 구속해서 처벌할 사람들을 처벌하고, 그래야만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호 인양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거기서 수습은 됐지만 거기에 시신의 일부들이, 이미 수습된 사람들도 시신의 일부들이 거기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이 세월호 반드시 인양하도록 하고, 그리고 정부는 이 세월호를 잘게 쪼개서 없애려고 그래요. 이걸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우리 잊지 말고 그렇게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갈 길 멀지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온 것처럼 이렇게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민 여러분들 진짜 덕분입니다. 그 본인 아이처럼 그리고 우리 조카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유가족들의 아픔도 다 떨어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지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옆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유가족분들이 진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하늘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들께 고마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중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꽃피는 봄 오면요, 그 아이들을 기억하면서 광화문 광장에서 국가에서 3군 의장대가 나오고 그리고 예포로 최대한 예우를 해주면서 우리 아이들 기억하는 행사를 국가적으로 한번 치루어줘야, 그래야 우리 가슴 속에 맺힌 한도 풀어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 아이들을 잘 보내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합시다. 네, 그렇게 한번 합시다. 네, 우리 4월에 그렇게 광장에서 다시 한번 만납시다. 아이들 기억하면서 그 아이들만 아이들이 아니고 지금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 눈빛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살아갈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진짜 국가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품격을 갖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서로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우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냥 우리 백도라지 씨에게는 제가 그냥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 아빠요? 네, 아빠. 저희 아빠는 되게 사람 좋아하시고요.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술도 좋아하시고 네. 좀 흥이 많으신 그런 분. 네. 네. 우리네들 아빠하고 비슷하죠? 술 좋아하시는 아빠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손 드신 분들이 사실은 다 지금 우리가 백남기다 하고 손 드신 거거든요. 네, 백도라지 씨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 아버지 장례를 치르긴 했는데 아직 그 강신명을 비롯해서 저희 가족들이 경찰 7명을 고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형사로는 지금 아무도 기소가 안 됐어요. 아직도 수사 중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강신명 청장이랑 그다음에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그냥 정말 명예롭게 퇴임을 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경찰들도 뭐 승진도 하고 여전히 경찰직을 그냥 아무런 타격 없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어쨌든 살인죄라는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런 국가 공무원직에 계속 남아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좀 수사가 진행이 돼서 처벌받을 사람들은 처벌을 받고 좀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이 지금 다 힘을 합쳐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네, 그러니까 작년 11월 14일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서명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무슨 집회를 한다거나 이럴 때 많이 와주시고 특히나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병원을 경찰이 둘러싸고 뭐 부검을 하겠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정말 와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물품들 뭐 햇반이라던가 뭐 핫팩이라던가 생수라던가 이런 것도 잔뜩 보내주셔서 정말 둘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 많이 보내주시고 결국 부검 막아낼 수 있었고 장례까지 치를 수 있었던 건 다 정말 마음 보내주신 시민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아빠 같은 저는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서 100일 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뭐 자세하게는 잘 짐작하기조차 힘들지만 우리 아빠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백남기 씨에 대해서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 아빠들을 지키는 일과도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강신명을 비롯해서 그 경찰들이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네. 하나는 그 서울대병원에서 그 사망진단서를 병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사망 신고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망 진단서를 근거로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제 저희 아버지는 정말 병사로 돌아가신 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지금 사망 신고를 못 하고 있는데 서울대병원이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외인사로 고쳐주길 바랍니다. 네. 낭만 닥터 김사부가 직접 와주시면 좋을 건데, 그죠?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드라마 보면서도 왜 사실 저런 분들 진짜 굉장히 많으실 건데, 그죠? 네, 도와주시는 분들 많고 하니까 꼭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운데 이렇게 모두들 나와주셔서 함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두 분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핫팩 드리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앉는 모습들은 좀 익숙지 않으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다음 영상 저희들이 지켜보면 되죠. 다음 영상 또 보시겠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유예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증 결과 현장 검토본은 무수히 많은 역사적 사실의 오류, 내용 전문성 결여, 촛불 민심이 탄핵했다.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아이고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죠? 오죽하면 대한민국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여기 또 있구나. 무인 로봇이 언론입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방송 잘하자고 제대로 뉴스 해보자고 했던 게 결국 이런 겁니까? 네? 국민들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대체 뭘 잘못하고 모르겠어요 우리가.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웃기도 하고 억창이 무너지시죠. 국민들 열받게 하는 데는 일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오죽하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취미가 국민들 열받게 하는 거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취미는 공양극 보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상임대표하고 덕성여대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상관입니다. 예, 전국 언론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맡고 있고요. 제 하는 일은 사실 한겨레 신문사에서 기자 일을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전국 언론노동조합 임원에 당선돼서 이제 그 수석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동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셔도 좋습니다. 무슨 청문회 나오신 분들처럼 그렇게 이렇게 죄 안 지으신 분들은 이렇게 성실하게들 답변하시고, 죄 지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성실하게들 답변 안 하시고, 그죠? 거꾸로 돌아. 진짜 안 춥습니까? 저는 지금 추워가지고 이게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돌아가지고 뭘 좀 따뜻한 걸 더 입어야 되겠죠. 네, 그래도 명색이 연예인이라 못 낸다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상권 님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학생이 국정교과서 때문에 심적 부담이 많다고. 네, 들으셨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뭐 먼저 아이들에게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학생들이 그렇게 국정교과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많은 시민들과 또 역사계, 또 교사들 분들, 학부모들의 도움에 의해서 국정교과서는 폐기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뭘 자꾸 갖다 주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이보세요. 목도리 색깔들이 이렇게 다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국정 목도리 보급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게 국정교과서의 내용이라기보다 사실은 역사라는 것 자체가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국정교과서 얘기가 되는데 국정교과서를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채택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시대에도 거민정 제도를 채택했고 심지어 조선 총독부 일제시대에도 거민정 교과서였습니다. 그러고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이 났어도 거민정이었고 그러다가 국정으로 시작된 게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때 처음으로 국정이 돼갖고 그것이 이제 한 20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근데 많은 역사학계라든지 시민이라든지 국민들의 도움에 의해서 거민정제로 바뀐 게 한 10년 전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번에 국정제로 간 것은 바로 역사의 퇴보죠. 유신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 전통에도 전혀 맞지도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독재국가나 종교국가나 후진국이나 이런 나라만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쓴다는 자체는 국가의 망신이고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곧 폐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대단하시다. 이 추운데 앉아가지고 다 얘기들 뭘 이렇게 자꾸 주십니까? 자, 이거 좀 같이 드세요. 이 지금 응원들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저 물통 색깔 예쁘죠? 보온병 색깔. 그죠?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이래야 되겠죠? 여러분 국정 물통 제공하시면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다 다양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얼굴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얼굴형을 정해서 저 같은 얼굴로 국정 얼굴 제안하면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이건 외모에 대한 비하나 이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양해야 되는 것이죠. 다양한 가운데서 무엇인가 이뤄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따뜻한 거 드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국정교과서 선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몇 개 정도 나라가 있습니까? 6개? 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요. 우리가 네. OECD에 가입했는데 거기에 가입한 나라는 단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인데 그 나라는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국정제를 채택했다가 지금 이제 민정으로 이양됐는데 그 옛날 제도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그리스는 이제 그리스 정교라고 그래갖고 종교적인 의미 때문에 계속 국정제를 채택하는 것 뿐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다 아십니까? 많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인터뷰 하기 전에 모르셨습니까? 예, 몰랐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이것도 여러 다양한 의견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국정교과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정제를 실시한다는 게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쾌하시네요. 그러니까 원래 북한이 자유 대한민국의 정책을 따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국정교과서는 북한처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들이 종북 세력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비교해 보면 광화문 광장에는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광장에는 다양한 의견이 아니고 한 개의 의견만 나오죠. 왜냐하면 다른 의견을 말하면 죽여버리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의 김일성 광장이 광화문 광장처럼 변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북한의 교과서가 다양해지도록 우리나라 교과서처럼 따라오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선생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언론에서 우리나라가 국정제를 실시한다고 할 때 세계 언론에서
그때 한 얘기가 이건 북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 하는 거라는 거 반드시 그걸 다뤘을 정도로 세계 언론이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정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NN이었습니까? CNN이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러 언론들이 다들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건 인터뷰 안 하셨던 모양이죠. 예. 어머,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어른한테 이런 말씀 드리긴 그런데 너무 귀여우세요. 고맙습니다. 그죠? 예. 너무 귀여우시죠? 어머, 우리 집에서 같이 사셨으면 좋겠어 아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저는 이런 전문가분들 너무 좋아요. CNN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언론에서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언론에 종사하시고 계시니까 CNN이었습니까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해직 언론인들 그러니까 그 결국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누나, 우리 형들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하시는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촛불 정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언론도 공범이다 이렇게 구호를 외쳐주셨는데 정말 그 맞는 말씀입니다. 언론은 공범 중에서도 아주 핵심 공범입니다. 지금 공영방송은 그러니까 청와대 또 비선실세 그리고 재벌 이런 세력들과 결탁해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진실 보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 최순실 보도, 최순실이라는 이름 9월 20일자 한겨레 신문에서 처음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모든 언론들이 최순실의 존재를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정국 이미 2년 전에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세계일보에서 정윤회 문건이 나왔지만 세계일보에서 보도 이후에 다른 언론들 철저히 침묵했습니다. 이 청와대 친박 부역자들이 철저히 언론계 안에서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철저히 보도를 막았습니다. 여기에 저항하는 기자들은 해고하고 징계하고 또 유배를 보냅니다. 기자와 전혀 상관없는 일, PD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PD 수첩에 그 황우석 줄기세포 사기극을 보도했던 PD 아시죠? 그 PD 그것이 이제 영화도 됐잖아요. 제보자라고. 그 PD도 지금 전혀 PD직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고요. MBC의 어떤 기자는 상암동에 MBC 스케이트장이 있거든요. 그거 관리하는 부서로 쫓겨나서 크리스마스 캐롤송 틀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안타까운 일들이 언론계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MBC 사장님 바꿔야 됩니까? KBS 사장님 바꿔야 됩니까? 뭐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국회의원 162명이 지금 국회에 법을 하나 상정을 했습니다. 뭐냐면요, 언론 장악 방지법. 여기에 이제 4가지 법안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방송법은 KBS 사장을 누구를 만드냐, 누구를 지명하느냐 이런 거고요. 방송문화진흥법은 MBC 사장을 누구를 앉히느냐 이런 법인데요. 이 구조를 어떤 세력이 야당이건 여당이건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건 간에 공정하고 독립성 있는 사장을 앉힐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든 법이 바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근데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미방위라는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데 이것을 철저히 새누리당 쪽에서 막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상임위원장 그리고 새누리당 간사가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상임위 중에서 하필이면 이 언론과 관련된 위방위원장을 새누리당이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고요. 또 법안심사소위도 5대5 동수로 구성하자고 굉장히 고집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것 바로 통과시켜야 됩니다. 12월 29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왜냐하면 내년 초에 MBC 사장이 바뀌거든요. 지금 같은 구조면은 여러분들 MBC 시청률 지금 박근혜 지지율하고 똑같습니다. MBC 뉴스 시청률 지금 4%, 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방송 되살려야 합니다. MBC 정말 국민의 사랑을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화면에 많이 나왔던 기자들, PD들 다 사라졌습니다. 공영방송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대본대로 질문을 안 드리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정말 헷갈리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대본대로 해드릴까요? 예,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왔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요. 청문회처럼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날카롭게 해드릴 거니까. 그럼 지금 요약하면 이렇습니까? 언론을 바로 세우려면 새누리가 해체돼야 된다. 그렇죠. 아, 그렇습니까? 네, 새누리당 해체돼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거 뭐 준비해 오신 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컨닝 페이퍼인데. 너무 진짜 귀여우시다.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부역자 청산 앤드 법 통과, 해직자 복직,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관중들의 예상이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예상이 어쩜 이렇게 귀여운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머 마치 부자지가처럼 나오셔가지고 귀여우시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다 하셨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사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열어젖힌 것도 언론 아닙니까? 언론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정말 이 재벌과 또 이 정치 권력과 재벌 권력 제대로 비판할 수 있다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또 인권, 민생 경제 정말 언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12월 29일 날 본회의가 있는데 거기서 언론 장악 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촛불의 힘, 여러분의 힘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주 조곤조곤 12월 며칠 날? 29일 날입니다. 29일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이니까 1970년대에 88년에 창간했고요. 88년도에 해직 기자들이 창간한 신문입니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들이. 예,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해직 기자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구호가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모릅니까? 무릎 꿇고 예? 서서 네, 무릎 꿇고 사느니 서서 죽겠다. 예, 네, 그게 그때 당시 기자분들의 구호였습니다. 예. 네. 제가 그때는 신문사에 들어가기 전이라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변명도 재밌게 하시는지 고맙습니다. 언제 청문회 한번 나오세요.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진짜로 이렇게 언론이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진짜 열심히 일하는 언론인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함께 좀 응원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도 카메라 찍고 계시고 이렇게 지금 취재하시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편에 서서 또 잘 취재해 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고 저한테 귓속말로 계속 해주셨어요. 아까 제가 요걸 잠깐 드렸거든요. 뜨거운데 손 좀 잡고 계시라고 그랬더니 금방 드시고 이제 힘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하시고 싶으시죠? 지금 정부가 이 국정교과서를 쓸지 말지를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여론 수렴을 했고 그 발표를 27일 아니면 28일 날,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정도 할 겁니다. 그때 지금 정부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촛불 민심에 의해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교육부나 이런데 SNS나 이런 통해서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그러면 2, 3일 내에 폐기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걸 최종 결정하는 것은 물론 한교안 총리이긴 하지만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거든요. 이준식 장관이 그냥 이걸 폐기한다, 수정고시만 내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식 장관 교육부죠. 그러니까 교육부에 여러분들이 항의 전화도 하시고 그러면은 가장 빨리 촛불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국정교과서 폐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안 됩니다. 저희 암 걸린 해직 기자를 위해서 한 말씀 하고 싶습니다. 하시죠. MBC에서 해고된 이용마 기자라고 있습니다. 저희의 동지인데요. 지금 희귀암인 복막암에 걸려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용마 기자가 정말 몸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언론 현장에서 열심히 기사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얘기라고 말씀을 하시지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아이고 참. 우리 저 이용마 기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쌤은 꼭 나중에 또 꼭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진짜 안 추우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거 다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도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역사 교과서, 여러분 좌편향 교과서도 안 되지만 우편향 교과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편향 교과서도 안 되고 좌편향 교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역사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역사관을, 다양한 역사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의 문제이고, 그리고 그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에 관한 헌법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념적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런 것이죠. 예전에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그 사관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따라다니면서 왕들 기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왕조시대인데도 얼마나 치열하게 기록을 했냐면 태종 있잖아요. 태종. 이 태종 이분께서 사냥을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사냥을 가는데 이 사관이 계속, 지금으로 말하면 언론이죠,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태종이 화를 냅니다. 야, 오늘 사냥 나간 건 기록하지 마라. 그랬더니 그 사관이 이렇게 적습니다. 태종께서 오늘 사냥 나간 건 기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었다. 네, 우리가 그런 언론을 가졌던 민족입니다. 아마 지금의 언론이 그런 언론을 복원해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시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격려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영상 또 보겠습니다. 아, 추워라. 내복 하나 더 입어야지. 민주노 쪽이 용경차랑 앞장서 총알바지로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죠? 사실입니다. 훈련 목숨이 중요해요? 속가연 범죄가 중요해요? 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사고 나면 제가 책임집니다.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서는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책임을 지고 물러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꿈꿀 수 있는 내일을 위해 부디 오늘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중국에 문재인당 박근혜 오래당.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입니다. 북한이 하고 멀다 하고 핵 도발을 쓰고 있습니다.
time to move forward on this issue. We look forward to close comments by the DPRK.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말 잘하시네. 네, 네, 이쪽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영훈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드 철회 및 석유성지 수호 원불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선민 교무입니다. 네, 교무님이시구나. 앉으십시오. 네,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뭐 대본대로 어차피 안 할 겁니다. 네, 철도 문제 먼저 얘기할까요? 사드 문제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면 사드와 철도를 같이 얘기할까요? 그러면 철도로 어떻게 사드를 실어서 국외로 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철도로 사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김천역이 있으니까요. 김천역 광장에 우리 철도 조합원들이 매일같이 사드 반대 집회를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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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나오신 김에 우리 김천 성주 시민 여러분들께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 성주 김천에서는 아직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속해서 나오셔가지고 아스팔트 바닥에 앉으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좀 보태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 철도 노조는 지금 현재 그 투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성과 연봉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7일부터 탄핵되는 12월 9일까지 74일 동안 파업을 했는데요. 성과 연봉제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성과에 따라서 각 노동자들의 임금을 달리 주고 저성과자는 해고시키겠다는 건데 저희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과연 병원이나 철도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성과가 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성과를 잘 내려면은 필연적으로 과잉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철도에서 비용을 줄이려면은 안전을 외주화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난번 스크린도어 참사처럼 제2의 김군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평가 기준이 모호할 때 부역자 낙하산들에게 줄 세우기가 강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이런 잘못된 성과연봉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성과연봉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서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연봉제 반대합니다. 네. 그 철도의 진짜 성과는 시민들의 안전인 것이고 의료 부분에서의 진짜 성과는 시민들의 건강인 것이고 그다음에 금융 부분에서의 진짜 성과는 시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많이 더 있는 것이 그것이 성과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과 연봉제라고 할 때 그 성과가 둘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적 건강보험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 지위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민영철도를 타라고 하는 것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가 상품이 아니라면 병원은 시장에 맡길 수 없습니다. 자본의 탐욕보다 우리 모두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그 연습하신 겁니까 집에서? 아까 대본에 나와 있던 대로. 대본에 나와 있던 대로 그렇네요. 그 말씀은 진짜 와닿네요. 그 국민의 건강이 가장 모든 가치에 있어서 우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철도는 우리 헌법 제14조에 나와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이 제대로 쓰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서 철밥통, 이기주의,
저희들이 파업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국민의 철밥통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민의 철밥통을 지키는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공공부문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 모두는 서로를 배려하는 평범한 이웃들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좀 더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우리가 이번 파업에서 정말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편해도 괜찮다. 힘내라 철도 파업. 이렇게 응원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철도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가족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혹시 이게 방송에 나갈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에게 그냥 아빠신가요?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네, 아빠죠. 네, 뭐 다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웃자고 하는 농담 아니고요. 예,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집에 혹시 아이가 몇 학년인지 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네, 이름이 남자 김지호. 지호. 네, 지호에게 오늘 아빠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야 듣고 있니? 네. 안 듣고 있을 거예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 했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 어떻게 보면 예비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취업준비생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희들은 나약한 취업준비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예비 노동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그리고 아빠들에게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영업자로 내몰린 우리의 아빠들은 어제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동으로 하나 되는 그런 노동의 가치를 사랑하는 그런 예비 노동자이고 과거의 노동자이고 현재의 노동자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호야 아빠가 더 열심히 투쟁할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아빠 엄마들이 모두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꿈은 우리 철도가 지금 달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철도가 더 뻗어나가서 이제 북한을 거쳐서 진짜 시베리아 철도하고 연결이 돼서 유럽까지 우리 철도가 뻗어나간다면 수많은 우리 철도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남북 철도가 복원되면 얼마나 멋있는 일이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 철도는 근데 이미 복원돼 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운행을 안 할 뿐입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당장 즉각 철도는 연결돼야 되고 철도는 과거의 분단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 철도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우리 철도 타고 유럽 여행 한번 갑시다. 네,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호 아빠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지호는 좋겠다. 집에서 보면 그죠? 우리 저 원불교 교무님이시니까 네네. 그러시죠? 네. 네. 뭐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네. 앞서 그 영상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사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드는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전쟁 무기입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난 7월 8일 정부에 의해서 발표되었습니다. 7월 13일 성주 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성주 군민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김천 시민들이 오늘까지 160일 이상 아스팔트 위에서 사드 말고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를 전면 무효화하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에 관해서 우리가 사드 말고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잘 방어할 수 있고 또 평화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드 이외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먼저 국정농단에 대한 사드에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실이가 로키드 마틴 사장을 작년에 만났습니다. 회장을 작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로비스트 린다 김이 최순실과 아주 오랜 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청와대를 드나들었습니다. 우리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이 사드는 최순실의 외교안보 농단에 의한 최순실 사드다. 왜? 지난 7월 5일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사드 배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7월 8일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하는 그날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에 뭐 하러 갔다고 그럽니까? 바지 고치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발표하는 그날 주무장관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외교안보 농단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드가 정말로 필요한가? 사드로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이미 미국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드로는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가짜안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미국과 미군을 위한 사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사드를 배치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드 한 개 포대로는 한반도를 방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후에 제2, 제3의 포대를 배치하겠다고 그러고 수도권은 막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갖다 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SLBM이라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구축하면서 요격하는 SM-3 미사일을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기 체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국방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 순실 씨가 로키드 마틴사와 짝짝꿍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커미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사드를 처리하고 남북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저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는 대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조금 꼬이셨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원불교 교문이신데 거기는 원불교 성지가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원불교의 성지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현재 40조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 무기 수입액이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입니다. 78억 달러 정도 썼습니다. 그 중에 70억 달러 정도가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미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 정세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하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되 한반도 내에서의 무기 체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그 결정권과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한반도 내에서의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방어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의 결정권이어야 합니다. 한발 양보해서 100번 양보하더라도 사드가 정말 이 땅에 필요하다면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배치하는 것이 옳고, 사드가 정말 이 땅에 필요 없다면
미국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배치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이 누구의 결정이어야 하느냐?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성껏 낸 세금으로 국방예산 40조를 쓰고 있으니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한다면 한반도의 그러한 무기체계 대신에 북한의 핵미사일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것이고, 만약에 육상에서 배치하는 사드 레이더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해군의 이지스함이나 또는 해군 전력을 통해서 해상에서 레이더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감시하고 그리고 통제해낼 수 있는 국가 주권 그리고 국가 방위권 행사에 관한 것을 최대한 연구해서 곧 여러분들께 내놓을 것이며, 그리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미국 정부와 협상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 또는 2년 3년의 유예를 두고, 만약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가 반대하는 어떠한 무기 체계도 한반도에 들여놓지 않을 것이며, 다만 거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국방과 국익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상의해 나갈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국방예산 40조로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으니 국방부와 정부를 믿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토론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한마디 하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3일 이후에 우리 성주 군민들이 160일 이상 지금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성주는 농번기입니다. 한겨울엔 농번기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외 농사는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우스에서 열심히 노동하시고 저녁에는 사드 말고 평화를 외치기 위해서 광장에 촛불을 들러 나옵니다. 김천 시민들도 지금 겨울이지만 농한기가 아니라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낮에는 자두밭 과수원에 가서 열심히 가지치기 하고 밤에 또 피곤한 몸을 입고 나와서 사드 말고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부모님과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의 아스팔트 농사를 끝장내야 합니다. 그 끝장내기 위해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사드 말고 평화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가짜안보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 말고 평화를 외쳐주십시오. 사드를 즉각 처리하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남북의 열차, 철도를 복원해서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제재도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종합해 보면 철도는 오고 사드는 가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합이 잘 된 것 같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튼튼한 안보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화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도권을 가져서 한반도 안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우리가 확보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국민들이 그 전면에 섰으니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이제 겁먹고 더 만약에 남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아마 이번 촛불 집회를 보면서 그 의도를 접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싹 뭔가 잘못하면 촌농으로 다 찢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내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천주교 신자고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그러나 저는 원불교 삼동 인터내셔널의 홍보대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와 아빠한테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만민공동회, 그리고 되게 무거운 주제인데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즐겁고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겁고 재미있어야 투쟁을 길게 오래 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적폐에 대해서 우리 헌법 전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회색과 불의를 타파하며 그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인이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적폐를 바로 여러분들이 다 없애고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어른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행복하고, 그리고 적어도 비정규직 월급은 오히려 정규직보다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죠? 고용 안정이 보장이 안 되면 비정규직은 월급이 조금 높아져야 되겠죠. 그런 것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한반도 내에서의 대한민국의 주도권 회복, 북한에 대한 제재든 그리고 협력이든 대한민국의 주도권 회복, 경제에서의 시민의 주도권 회복, 그 다음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직접 탄핵할 수 있는 정치 권한에 있어서의 국민의 주도권 회복, 이것이 앞으로 우리 적폐청산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니까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 헌법 제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그런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24조 투표권에 따라서 우리는 투표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헌법 제25조 공무단임권에 따라서 우리는 모두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단임권을 가질 수 있고, 헌법 제34조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헌법 제35조에 따라서 사드가 없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우리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헌법 제36조에 따라서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결혼 생활을 할 권리를 우리 모두 가지고 있으며, 헌법 제10조에 따라서 행복 추구권,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하는 헌법 제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이 꿈틀거리는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낼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것과 동시에 헌법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공공복리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국민의 본질적 자유와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못 박아놓은 1948년 우리 조상들이 모두 합의해 놓은 그 합의 계약서에 따라서, 이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국민이 헌법 계약서에 있어서 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갑이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인들, 거대 언론인들이 갑이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재벌들이 갑이었다면, 지금까지가 전문가가 갑이었다면, 우리 헌법 정신이 살아 꿈틀거리는 세상을 만들어내어서 헌법 정신에 따라서 국민이 갑인 세상을 열어나가는 것, 한반도에서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갑인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 그리고 경제 구조 하에서 재벌이 갑인 시대가 아니라 국민 경제가 갑인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 정치 권한에 있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갑이 아니라 헌법 정신에 따라서 시민이 갑인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 그 시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나가는 역사의 현장에서 역사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갈 때 그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아침에 그 수색 작업이 상당히 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수색과 또 사망자 시신 수습을 마무리해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색에 유리해지는 조금대에 맞춰서 개입 의혹이 제기된 이유와 재단과 스포츠 K스포츠 재단 그리고 그 배후로 지목된 국정 개입 사건 관련 청문회를 이어가는데.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아, 이제 들리죠? 아, 그리고 여기 준비되는 동안에, 여기 무대 준비되는 동안에 아, 시간을 끌어드려요? 네, 알았어요. 그럼 끌어드릴게요. 미치겠다. 오늘 출연료 받았는데요. 얼마 줬는지 아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10,000원 줬습니다. 그래서 요 10,000원은 이따가 커피 한잔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00원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제가 오늘 3시간 정도 했는데요. 아마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 1시간 일하면 최저임금 10,000원 받는 시대는 여러분 꼭 한번 열어나갑시다. 그죠? 그래야 될 것 같죠? 그리고 시간을 끌라 그러니까 그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선거 있죠? 무슨 선거 있습니까?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맞습니까? 네. 그러나 우리 헌법 정신에 의하면 내년에 선거는 부통령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늘 대통령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심부름꾼을 만들어내는 자리니까 우리 촛불 집회가 아마 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진짜 아마 제가 이 준비되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모습 잘 못 보죠. 여기서 한번 보면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진짜 멋있습니다. 예, 진짜 멋있어요. 그거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멋있습니다. 네, 그 말이 다 합니다. 뭐. 그리고 이 목도리하고 장갑은 돌려드려야 됩니까? 돌려드려야 되죠. 안 돌려드려도 됩니까? 그래 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장갑도 가져가도 됩니까? 출연료 치고는 좋은 출연료 받았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따 내복을 2개나 입었는데도 억수로 떨린다. 시간을 어떻게 끌어드릴까요? 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무거운 얘기 해드릴까요? 아니면 재미도 있고 무거운 얘기 해드릴까요? 무슨 얘기 해드려? 무슨 얘기 다 해드릴까요? 그리고 준비가 다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끝낼게요. 무슨 얘기를 해드리면 제일 좋을까? 짧은 그리고 시간이 얼마 정도 될지 몰라가지고 네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 세월호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진짜로 우리 저 4월에 광장에 모여서 아이들 이름 다 같이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한번 불러주면서 그렇게 한번 해서 그 아이들 기억하는 순서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이들 너무 예쁘죠, 그죠? 그리고 그것만 하나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영어 있잖아요. 뭐 대학 입학 시험에서 비중 좀 줄입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줄입시다. 이거 이렇게까지 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서 그다음에 대기업 시험에서 중소기업 시험에서 토익 토플 시험 비중 없앱시다. 좀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기초 영어 회화만 가르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영어는 선택 과목으로 합시다. 일어나 중국어처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이 시도 좀 읽고 음악도 좀 들을 수 있고 아니면 최소한 잘 수 있는 시간이라도 좀 마련해 줍시다. 이거 전 국민이 이렇게 영어 배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마무리 지을까요? 네, 이제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어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쉴 수 있는 시간 좀 만들어 줍시다. 그러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되는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배울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영어 2마디만 하면 장사하고 살 수 있잖아요. 물건 사가면 땡큐, 안 사가면 하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이 늘 갑이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 사는 게 훨씬 더 가치 있고 멋있게 산다는 거 오늘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이런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